자, 이번 경기 패배 프레스 컨퍼런스를 소개해드림에 앞서서 디오고 달롯의 그 옐로우 카드 결정을 내린 스티브 테일러, 이 판정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그 프리미어리그 주심 출신의 마이크 딘이라는 사람이 스카이 스포츠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죠. 달롯의 파울을 느린 화면으로 봐봐라. 무릎뼈를 정통으로 누르듯 가격했으며 그로 인해 무릎이 뒤로 꺾였다. 이건 당연히 무조건 레드카드를 줬어야만 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리미어리그 주심 출신의 마크 할시라는 사람이 덧선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맨시티 자켓이 아니에요. 오리후엘라 CF라는 그 스페인 클럽의 자켓을 입고 있는 겁니다. 달롯의 스터드가 도쿠의 무릎에 박혔다. 무모한 태클이었으며 선수의 수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반칙이었다. 이건 그냥 100% 레드카드감이었으며 옐로우 카드 선언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웠던 점은 VAR 심판이 앤서니 테일러 주심에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지 않은 점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스카이 스포츠에서 로이 킨, 그리고 스터리지, 리차즈, 이 세 명의 레전드 출신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후기를 진행을 했는데, 로이 킨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레드카드 전문가는 아니지만 선수 시절에 저런 태클을 수차례 당해봤고 또 해봤는데 저건 레드카드가 맞긴 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니엘 스터리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레드카드가 아니면 뭐가 레드카드야? 레드카드 기준이 그렇게 높은 거였어? 야, 이거 허들이 엄청 높구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지 간에 레드카드 감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만약에 디오고 달롯이 레드카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경기 결과가 바뀌었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정도로 맨시티의 경기력이 심각하고 처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제 생각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레드카드를 줬어야만 했다. 코멘트를 했다라는 점은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홀란드가 이번 경기에서 볼터치를 14번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박스 안에서는 2번을 했다고 하고요. 패스 성공을 3차례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경합을 2회 승리를 했고 필드골이 지금 현재 7경기 연속 빵개다.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개인 커리어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필드골을 넣지 못하는 점은 말이죠. 살살 조금 쫄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그 맨시티 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포든. 살아나나 싶었죠. 갑자기 이제 공격 포인트를 막 정립하면서 야, 포든 살아났다 싶었는데 반짝하고 8경기째 지금 공격 포인트가 빵개라고 해요. 이제 슬슬 쉴드가 조금 힘들어지는 시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이후에 펩이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경기를 어떻게 봤는지 라는 질문에 우리는 항상 에너지 노래를 부르는데 되려 우리에게 없는 에너지가 상대팀에게 있었다.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모습은 이기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 보이는 수준이었다. 수도 없이 맨더비를 치렀지만 우리 팀의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며칠 전에 뉴캐슬전이나 3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경기들에서도 후반전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그런 모습조차도 보여주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기력이 이렇게나 어떻게 나빠질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것이지 경기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마이클이 새 감독으로 부임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더비 경기의 중요성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했던 것 같다. 새로운 선수들이 많은 와중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선수들이 공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들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게히를 영입을 하게 될 테고, 그리고 얼마 전에 세메뉴를 영입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름에도 이제 대거, 지난 겨울에도 대거, 갓 1년 된 선수가 후사노프죠. 사실은 니코 곤잘레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선수들의 적응 문제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 메뉴전이 조금 특별하게 느껴졌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캐릭 칭찬 좀 해줘 라고 이제 그 메뉴 기자가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 경기? 그건 캐릭한테 물어봐. 너네 기사거리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후반기에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리그 4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이번 시즌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경기는 결국 골이 가장 중요하며 리그에서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선수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대거 불참한 관계로 선수 구성이 많이 바뀌어 있으며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비록 우리는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경기에서 처참하게 졌다고 해서 최근의 경기력이 좋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썬더랜드, 첼시, 브라이튼, 뉴캐슬 등 경기력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냥 오늘 많이 못했던 것뿐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포든의 교체는 어째서 그래야만 했다. 손부상이라는 말이 있던데 에?
처음 듣는 소린데? 라고 대답을 했어요. 달롯에 대한 심판 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항상 레드카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냥 마이클과 선수들이 잘했던 것 뿐이다. 만약에 레드카드를 줬다면 어땠겠어? 라는 질문에 우리 팀이 오늘 같은 수준이라면 변명의 여지 없이 상대가 10명이어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다. 10명을 상대로 지는 팀도 있으니까 말이다. 갑자기 이거 아무림 저격을 갑자기 아무림을 저격하는 듯한 이런 코멘트를. 올드 트래포드에서 패배한 경기들 중에서도 오늘이 최악이었다. 그러니까 역대 최악의 경기력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올드 트래포드에서. 메뉴는 당신의 팀에 심각한 데미지를 줬다. 뒷공간 침투는 아마드가 가장 잘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는 당신의 수비수들을 얼마나 애를 먹였는지. 그러니까 아까 그 마이클 캐릭 칭찬 좀 해줘 라고 얘기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칭찬 좀 해줘. 니네 못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메뉴가 잘했다는 얘기 좀 해줘. 질문을 하는 거죠. 수비수들을 비판하고 싶지 않다. 그들은 열심히 했으며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칭찬? 아이 됐다 그래. 이씨. 그러니까 기자랑 밀당하는 거죠. 그 상대 아마드가 잘한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비수들을 탈탈 털어먹은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냥 못했던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항상 여전히 성장해야 하며 우승 전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왔다. 예전의 팀과 지금의 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라는 질문에 일관적이지 못하다. 말로는 우리 전력이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다. 누군가는 수비를 비판하겠지만 결국에는 공격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선수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오후 12시 30분의 경기는 준비가 더 잘 된 팀이 이길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시 반 경기면은 일단 공복입니다. 공복. 점심 식사를 못하고 경기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침도 많이 먹지는 못하죠.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래서 그 많은 감독들이 사실은 12시 반 경기가 좀 힘들다라는 언급들을 매우 많이 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맨시티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죠. 메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같은 맨체스터 클럽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거는 변명거리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좀 더 잘 된 팀이 이기는 것뿐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개희 영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라는 질문에 팀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조금 전에 페란과 휴고를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그러니까 소리아노와 비아나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다.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는 나도 궁금하다. 라고 대답을 해요. 마크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분위기상 지금 뭐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아니라고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요. 펩은 부상자가 많은 현 상황에서 알레인의 보강 이후에도 수비진의 보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알레인 이야기만 하는데 첼시였는지 브라이튼이었는지 뭐 지금은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후벤과 요슈코를 동시에 잃었을 때 맥스를 데려왔고 그의 활약과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만족했다. 특히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마무리해요. 베실바는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승리할 자격이 있는 팀이었다. 우리보다 득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며 우리에겐 에너지가 부족한 탓에 득점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우리는 상대팀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그 덕분에 그들은 자신 있게 해냈다. 오늘은 내가 알던 맨시티가 아니었다. 내가 경험해온 맨시티는 항상 차분하게 풀어나가는 팀이었지만 오늘은 여러 곳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기에서 레드카드가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그냥 우리가 경기를 형편없게 했다. 물론 난 근처에서 그 상황을 봤으며 퇴장당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퇴장이 나왔어도 될 만한 장면이긴 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유독 애매한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판정이 계속해서 내려지는 것 같아서 아쉽다. 아스날과는 이견의 여지 없이 격차가 매우 크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펩도 이야기하다시피 이번 경기력이었으면요 퇴장이 있었어도 사실은 이기기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무력했으니까요. 이 베실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아는 맨시티가 아니었다. 우리가 봐왔던 맨시티가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정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거는 이제 펩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점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드 트래포드는 경기장도 매우 크고 관중들도 많이 들어오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 위주로 라인업이 꾸려져서 그리고 맨시티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선수들 위주로 팀이 꾸려져서 많이 얼어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막 변명할 게 아니긴 하죠. 다른 팀들은 뭐 상황이 다르냐고. 그건 아니잖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선수들이 그냥 너무 못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라인업에서부터 좀 사고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매우 아쉬운 경기였지만
축구공은 둥글고 어느 팀이든 이길 수 있는 게 또 축구이기도 하고, 메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감독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마이클 캐릭은 임시 감독이긴 하지만서도 감독 교체를 통해서 조금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기 지고 나서 뭐 이건 이렇다, 이건 이래서 저렇다, 저건 저래서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변명거리밖에 안 되기는 해요. 모든 책임을 감독이 지는 거는 맞지, 솔직히. 경기 지고 나서 프레스 컨퍼런스 나오면 감독들이 보통은 이렇게 죄진 사람처럼 이 밑에 이게 쇠고랑 차고 있는 사람처럼, 죄진 사람처럼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해. 죄진 사람 마냥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맞기는 하지. 나오자마자 첫 질문 받았을 때 표정이에요, 이게요, 지금. 어쩔 수 없기는 하지. 팀 상황이 안 좋다. 이거는 변명이잖아, 사실. 변명거리잖아. 이거를 용인해주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 없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다. 감당해야 된다. 이게 감독의 일이니까, 이것도.